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가장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일터로 나가고 저녁 늦게 집에 들어오면 반겨주는 가족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힘이 났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제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제 월급이 통장을 스쳐 지나가기 무섭게 아내의 씀씀이가 커지기 시작한 겁니다. 여보, 이번에 친구들이랑 여행 가기로 했어. 다들 해외 간다는데 나만 빠지면 체면이 안 서잖아. 애 생일인데 이 정도는 해줘야지. 남들 다 하는데 우리만 빠질 순 없잖아. 처음엔 이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끝은 보이지 않았죠. 매일 아침 눈도 채 뜨지 못한 상태로 알람 소리에 몸을 일으켰어요. 아직 어두운 새벽, 집을 나서면서 가족이 잠든 방을 힐끗 바라보며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곤 했죠. 하지만 그 따뜻함은 회사에 도착하는 순간 차갑게 식어버렸어요. 회사에서는 늘 똑같은 풍경이 펼쳐졌어요. 책상에 쌓인 서류, 끝없이 쏟아지는 업무 요청, 그리고 상사의 날카로운 눈초리. 그래도 참고 일했어요. 가족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는 감수해야 한다고 스스로 다독이며 말이죠. 야근은 이제 일상이 됐어요. 사무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동료들이 하나둘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도 저는 자리를 지켰어요. 주말에도 특근이 잡히면 마다하지 않았죠. 손에 든 펜이 무거워질 때쯤이면 손목이 욱신거렸지만 그마저도 익숙해졌어요. 이걸 해야 가족이 편히 지낼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며 버텼죠. 하지만 집에 돌아와 통장을 확인하는 순간 그 모든 노력이 물거품처럼 느껴졌어요. 통장 잔고는 늘 쥐꼬리만 했어요. 한 달 내내 뼈 빠지게 일했는데 월급이 들어오자마자 빠져나가는 돈을 보면 허탈함이 밀려왔어요. 카드값, 공과금, 아이들 학원비, 그리고 아내가 말하는 필요한 지출들. 그 지출들에는 저를 당황하게 만드는 항목들이 많았죠. 명품 가방, 친구들과의 고급 레스토랑 모임, 심지어 아이들 옷이라며 산 비싼 브랜드 옷들까지. 처음엔 가끔은 저도 아내가 행복한 게 좋지라고 생각하며 넘겼어요. 하지만 그 가끔이 점점 더 잦아졌죠. 어느 날 퇴근 후 지친 몸을 이끌고 소파에 앉아서 카드 명세서를 보는데 또다시 터무니없는 금액이 눈에 들어왔어요. 여보, 이번 달 카드값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까지 된 거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죠. 사실 화를 내고 싶었지만 집에서마저 다투고 싶진 않았어요. 그런데 아내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어요. 당신이 돈을 더 벌면 되잖아요. 내가 뭘 사치한 것도 아니고 다 가족을 위해 쓴 거예요. 그 말, 정말 날카로운 칼처럼 제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그 순간 머릿속에서 무언가 툭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죠. 가족을 위해 뼈 빠지게 일했는데 그 노력이 이렇게 무시당하다니. 저는 돈을 버는 기계가 아니에요. 매일같이 회사에서 치여가며 상사의 잔소리를 들으며 동료들과의 경쟁 속에서 버텨내는 사람인데 아내의 그 말은 제가 그저 돈만 가져다주는 존재로 보인다는 걸 깨닫게 했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는 이유가 뭘까?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그렇게 불만이 쌓여갔어요.
처음엔 작은 불씨였던 게 점점 커져서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불덩이가 됐죠. 아내와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고 저는 점점 더 말수가 적어졌어요. 회사에서 돌아오면 말없이 밥을 먹고 말없이 방에 들어가곤 했죠. 그래도 아내는 눈치채지 못했어요. 아니, 어쩌면 눈치채고도 모른 척했을지도 모르죠. 저는 점점 더 외로워졌어요. 가족을 위해 일한다고 믿었는데 정작 저는 그 가족 속에서 점점 더 멀어지고 있었어요. 그날도 어김없이 회사에서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눈에 들어온 건 산더미처럼 쌓인 택배 상자들이었죠. 하나, 둘, 셋 대체 몇 개나 되는 건지 세다 말았어요. 또 뭘 이렇게 샀나 싶어 속에서 부글부글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신발을 벗으며 심호흡을 했죠. 참아, 참아. 괜히 싸우지 말자.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거실로 들어갔어요. 집은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고 아내는 소파에 앉아서 휴대폰을 보고 있었죠. 평소처럼 태연한 얼굴로. 여보, 이 택배들 다 뭐야?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사실 속으론 이미 답을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물어보고 싶었죠. 아내는 휴대폰에서 눈을 떼지도 않고 툭 던지듯 말했어요. 다 필요한 거야. 우리 체면도 있고 애들한테도 뒤처지면 안 되잖아. 그 말 정말 익숙했어요. 그동안 아내가 반복했던 그 말투, 그 논리. 하지만 그날은 달랐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터져 나왔어요. 나는 돈 벌어다 주는 기계가 아니야! 제 목소리가 거실을 처렁처렁 울렸어요. 평소엔 차분하려고 애썼던 제가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고 말았죠. 순간 거실이 얼어붙은 듯 조용해졌어요. 아내는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봤고 방에서 나오던 아이들도 멈춰 서서 우리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들, 저를 낯선 사람 보듯 하는 그 시선이 가슴에 박혔어요.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멈출 수 없었어요. 참고 참았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죠. 매일 뼈 빠지게 일하고 야근하고 주말도 반납하면서 일하는데 대체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야? 내가 당신한테, 아이들한테 뭐를 더 해줘야 하는데? 말이 나오면서 눈물이 고였어요. 부끄럽게도 화가 나면서도 동시에 서글퍼졌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말해야 하는 상황이 이렇게까지 망가진 내가 너무 비참했죠. 아내는 여전히 놀란 표정으로 저를 보고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더 아팠어요. 적어도 뭐라도 말해줬으면, 화를 내든 미안하다고 하든 뭐라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순간 아이들 얼굴이 눈에 들어왔어요. 큰애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작은애는 겁먹은 눈으로 저와 아내를 번갈아 보고 있었죠. 그제야 정신이 들었어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싶었죠. 가족을 위해 일한다고 믿었는데 정작 가족 앞에서 이렇게 소리 지르고 있는 내가 한심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어요. 내가 지금까지 가족을 위해 뼈 빠지게 일해왔지만 정작 나는 그들에게 기계로밖에 보이지 않았구나 하는 서글픈 마음이 들었죠. 그날 밤 저는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혼자 생각에 잠겼어요.
아내와의 대화, 아니, 대화라고도 할 수 없는 그 순간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화가 났는지, 왜 이렇게까지 외로웠는지 곱씹어 봤죠. 아내가 사는 물건들, 그 체면이라는 게 대체 뭐길래 내가 이렇게까지 고통받아야 하는 걸까? 그리고 아이들, 그 아이들이 과연 비싼 옷과 장난감을 원했을까? 아니면 그냥 아빠가 웃으면서 집에 들어오는 걸 더 좋아했을까? 그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문득 예전 일이 떠올랐어요. 결혼 초창기 아내와 함께 장을 보러 가서 깔깔대며 웃었던 기억. 그때는 돈이 없어도 행복했었죠. 그런데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아내가 변한 걸까? 내가 변한 걸까? 아니면 둘 다 변한 걸까? 답을 찾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이렇게 계속 살아갈 순 없다는 거. 이 폭발이, 이 순간이 무언가를 바꿔야 한다는 신호라는 걸 직감했죠. 그날 이후 저는 아내와 눈을 마주치기가 어려웠어요. 아내도 저를 피하는 것 같았고 집안 분위기는 어색하기만 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폭발의 순간은 제게 작은 깨달음을 줬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소리 지를 정도로 내 마음이 이렇게까지 아팠다는 걸 스스로도 처음 알았으니까요. 그리고 그걸 아내에게, 가족에게 전하지 않으면 이 불편한 침묵이 우리를 더 멀어지게 할 거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그날의 폭발 이후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엔 그래도 저녁이면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리고 아내와 가끔 농담을 주고받던 거실이 이제는 썰렁하기만 했죠. 식탁에 앉아 밥을 먹을 때도 어색한 침묵이 흐르고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애썼어요. 아내는 여전히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바쁜 척했고 저는 말없이 밥만 퍼먹었죠. 아이들은 그런 우리를 힐끔힐끔 쳐다보다가 방으로 들어가곤 했어요. 집이 더 이상 따뜻한 안식처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퇴근길에 집 문 앞에 서면 가슴이 답답해지는 기분이 들었죠. 아내와 제대로 대화를 나눠보려고 몇 번 시도했어요. 어느 날 저녁, 아이들이 방에 들어간 틈을 타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죠. 여보, 우리 좀 얘기할까? 그날 내가 좀 세게 말했는데, 그래도 내 마음 좀 들어줬으면 좋겠어. 하지만 아내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당신,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남자라면 가족 위해 돈 버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그 말은 정말 날카로운 화살처럼 제 가슴을 찔렀어요. 내가 바랐던 건 위로나 이해였는데 아내는 오히려 저를 더 몰아붙였죠. 그 순간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인정받고 싶었는지 깨달았어요. 그 말 한마디가 제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어요. 아내가 내 고생을 조금이라도 알아줬으면, 내가 매일 회사에서 치여가며 버티는 모습을 조금이라도 헤아려 줬으면 했죠. 하지만 아내는 제 마음을 전혀 모르는 것 같았어요. 오히려 내가 부족한 남편이고 아버지라고 비난하는 것처럼 들렸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애쓰는데 왜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주는 걸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그 후로
집에 들어가는 게 점점 더 두려워졌어요. 퇴근길, 지하철에서 집 방향으로 가는 열차에 오르면 가슴이 조여들었어요.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어디에서도 편히 쉴 곳이 없다는 생각에 숨이 막혔죠. 그래도 아이들 때문에라도 집에 가야 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면 아이들은 여전히 해맑게 아빠 하며 달려오곤 했지만 그 뒤엔 어김없이 어색한 공기가 감돌았어요. 아내와는 대화가 점점 더 줄어들었고 꼭 필요한 말만 주고받는 사이가 됐죠. 밥 먹었어? 응. 애들 숙제했어? 했어. 그게 전부였어요. 어느 날 회사에서 힘든 하루를 보내고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가 또 택배 상자를 정리하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순간 그날의 폭발이 떠오르면서 화가 치밀었지만 꾹 눌러 참았죠. 대신 조용히 물었어요. 또 뭐 샀어? 이번엔 뭐가 필요했던 거야? 아내는 잠시 멈칫하더니 퉁명스럽게 대답했어요. 당신이 알 거 없어. 내가 알아서 할게. 그 말에 더는 대꾸할 기운도 없었어요. 그냥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혼자 소파에 앉아서 멍하니 텔레비전을 켰죠. 화면은 켜져 있었지만 머릿속은 텅 비어 있었어요. 그렇게 갈등은 점점 깊어졌어요. 아내와의 대화는 점점 더 벽에 부딪히는 느낌이었고 서로에 대한 오해와 불만만 쌓여갔죠. 저는 아내가 내 노력을 전혀 모른다고 원망했고 아내는 내가 가족을 위해 충분히 노력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보며 평행선을 달리는 기분이었죠. 아이들 앞에서도 점점 더 웃음이 사라졌어요. 큰애는 이제 사춘기라 그런지 말수가 적어졌고 작은애는 우리 사이의 긴장감을 느끼는지 자꾸 눈치를 봤어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대로 가다간 우리 가족이 정말 무너질지도 몰라. 내가 이렇게까지 힘들어하면서도 아내와 제대로 소통하지 못한다면 결국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거라는 두려움이 생겼죠. 하지만 동시에 아내에게 내 마음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동안 너무 많은 상처를 주고받았고 서로에게 벽을 쌓아버린 것 같았어요. 그래도 포기할 순 없었어요. 가족을 지키고 싶었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지키고 싶었죠. 이 갈등 속에서 점점 더 지쳐가는 내가 아니라 다시 웃을 수 있는 내가 되고 싶었어요. 집안의 싸늘한 분위기가 계속되면서 저는 점점 더 제 자신을 잃어가는 느낌이었어요. 매일 회사와 집을 오가며 기계처럼 살아가는 제가 너무 낯설었죠. 가족을 위해 일한다고 믿었지만 정작 가족과는 점점 더 멀어지고 내 마음은 점점 더 메말라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회사 동료들과의 술자리에서 터져나온 한마디가 제 가슴을 세게 때렸어요. 동료가 술잔을 기울이며 툭 던지듯 말했죠. 야, 우리도 사람이지. 기계처럼 일만 하다 죽으면 뭐가 남겠냐. 그 말은 단순한 농담이 아니었어요. 제 뼛속까지 파고들며 그동안 억눌렀던 생각들을 꺼내줬죠.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걸까? 회사에서는 상사의 눈치, 끝없는 업무, 그리고 언제 잘릴지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서
하루하루 버텼어요. 집에서는 아내의 무심한 말투와 쌓인 택배 상자들에 치여서 숨이 막혔죠. 문득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을 돌아봤어요. 결혼하고 아이들이 태어나고 가족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해야겠다고 다짐했던 순간들. 그때는 분명 행복했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모든 게 무거워진 걸까? 그리고 더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이대로 갑자기 쓰러지면 누가 내 마음을 기억해 줄까? 회사에서는 그저 부품 하나가 고장난 것처럼 대체될 테고, 집에서는 얘가 돈을 벌어다 주지 못하면 그저 불편한 존재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죠. 그 순간 정말로 두려웠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남는 게 뭐지? 아이들에게조차 아빠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얼마나 사랑했는지 전하지 못하면 내가 존재했던 흔적은 뭐가 될까? 그 생각이 저를 완전히 흔들어 놨어요.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결심했어요. 더는 이렇게 살 수 없다고. 내가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걸 가족에게도 나 자신에게도 증명해야겠다고. 그동안 아내와의 갈등을 피해왔던 게 문제였다는 걸 깨달았어요. 화를 내거나 침묵하거나 둘 다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죠. 아내와 솔직하게 대화하지 않으면 우리 가정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길로 가버릴 것 같았어요. 그 생각에 가슴이 조여왔지만 동시에 희망이 생겼어요. 아직 늦지 않았다고, 지금이라도 변화를 시작할 수 있다고 믿고 싶었죠. 그 결심을 안고 며칠 뒤 아내와 마주 앉았어요. 아이들이 잠든 늦은 밤, 거실 소파에 앉아서 조용히 말을 꺼냈죠. 여보, 우리 좀 얘기하고 싶어. 진짜로 우리 마음을 터놓고 얘기해보자. 아내는 처음엔 방어적인 태도를 보였어요. 팔짱을 끼고 약간 퉁명스러운 목소리로 또 무슨 문제야? 라고 물었죠. 하지만 저는 이번엔 물러서지 않기로 했어요. 차분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나는 당신이 내 고생을 알아줬으면 좋겠어. 매일 회사에서 치여가면서 당신과 아이들을 위해 버티는 내 마음을 좀 봐줬으면 좋겠어. 그 말을 하면서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내는 잠시 멈칫하더니 처음으로 고개를 들어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 눈빛에서 약간의 당황과 그리고 뭔가 깨닫는 듯한 표정이 스쳐가는 걸 봤죠. 저는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나는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어.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자랐으면 좋겠어. 하지만 나도 사람이야. 나도 지치고 힘들고 인정받고 싶어.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 가족은 계속 이렇게 멀어질 거야. 그 순간 아내의 눈빛이 조금 흔들렸어요. 아내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 침묵이 어색했지만 이번엔 그 침묵을 참아냈어요. 억지로 대화를 채우려 하지 않고 그냥 기다렸죠. 그러다 아내가 작게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나도 내가 너무 앞만 보고 있었나 봐. 당신이 그렇게 힘들었는지 진짜로 몰랐어. 그 말은 작았지만 제게는 큰 울림이었어요. 완벽한 사과는 아니었지만 처음으로 아내가 내 마음을 보려고 한 순간이었죠. 그 대화로 모든 게 해결된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가벼운 마음으로 잠을 잤어요. 아내와의 대화는 시작에 불과했지만 적어도 제 목소리가 닿기 시작했다는 느낌이 들었죠. 그리고 그 순간 저는 다짐했어요. 가족도 중요하지만 나 자신도 소중히 여겨야겠다고. 더는 기계처럼 살지 않고 사람답게, 남편답게, 아버지답게 살아가겠다고. 그 결심은 제게 새로운 용기를 줬어요. 아직 갈 길이 멀었지만 적어도 첫걸음을 뗐다는 생각에 마음이 조금은 따뜻해졌어요. 그날 밤 아내와의 대화 이후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오랜만에 제 목소리가 가족에게 닿았다는 느낌, 그게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죠. 그래서 며칠 뒤 다시 용기를 내서 아내에게 말을 걸었어요. 아이들이 잠든 조용한 거실에서 저는 차분히 속마음을 꺼냈어요. 여보, 나는 돈 벌어다 주는 기계가 아니야. 당신 남편이고, 아이들 아빠고, 나도 내 마음이 있는 사람이야. 우리 서로 조금만 더 이해하면 안 될까? 아내는 처음엔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그 침묵이 길게 느껴졌지만 이번엔 기다렸죠. 그러다 아내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미안해. 내가 당신 마음을 너무 몰랐나 봐. 나도 사실 그냥 잘해보고 싶었던 거야. 그 말은 작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완벽한 해결은 아니었지만 처음으로 서로의 마음을 마주 본 순간이었죠. 그 뒤로 모든 게 한 번에 달라지진 않았어요. 아내와 여전히 의견이 안 맞을 때도 있고 가끔은 또다시 어색한 침묵이 흐르곤 했어요. 하지만 달라진 게 있었죠. 아내가 조금씩 지출을 줄이려고 노력했고 저도 회사에서 돌아오면 아이들과 더 시간을 보내려 했어요. 작은 변화였지만 그 변화가 우리 가정을 다시 따뜻하게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는 다짐했어요. 가족만큼이나 나 자신도 소중히 여기자고. 더는 기계처럼 살지 않고 사람답게, 진짜 나답게 살아가자고. 그날의 대화는 시작일 뿐이었지만 제 마음이 가족에게 닿았다는 그 느낌만으로도 충분히 앞으로 나아갈 힘이 생겼어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힘이 됩니다. 댓글 한 번씩 써주시면 감사합니다.